안녕하십니까. 전주 푸른치과 권기탁 원장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죠. 참 이 얘기는 참 이렇게 어떻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골병원 결정 시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1등이 성의껏 설명한다. 호감이 가는 의사 유형을 얘기할 때도 항상 성의 있게 설명한다. 이거는 3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1등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가지는 일편견은 진찰하면 병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줄 것이다. 공감할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가지는 제1 오해와 편견은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것도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진료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의사는 환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90%라고 하는데, 환자는 알기 쉽게 설명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0-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간극이 있죠. 이 의사소통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에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자는 치과에 오면 긴장을 많이 하고 전문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알아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중요한 설명은 반복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심리학에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환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듣고 기억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이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환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기록이 또 중요한데요. 적자생존, 치과 보험 강의를 할 때 잘 적어야만이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적자생존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둔한 기록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인 정약용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니까 한번 되새겨볼만 합니다. 환자에게 설명한 그대로 자세하게 차트에 적는 게 좋고요. 필요하다면 진료 동의서나 서명, 녹취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을 잘하면 의료 분쟁이 반으로 주는데, 이거는 미리 하면 설명이지만 나중에 하면 변명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의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밑줄이나 별표, 동그라미를 활용하는 거, 특히 주의사항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돕는 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 세 개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네기가 설득의 기술로서 얘기한 것이 누구나 동의할 만한 예시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전하라는 것을 언급하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됩니다. 저는 신경치료의 성공률에 대한 얘기, 또 치과 보험에서 스케일링이나 틀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자주 인용하는 편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 이게 각자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건강치료 후에 크라운을 하는 이유를 생나무에서 마른 나무로 변하는 걸로 비유하거나, 틀니를 갖다 새로 만들어서 끼게 되면 불편한 것을 새 신발을 꼈을 때 불편한 걸로 얘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치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실 환자분들은 신경치료만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이, 불편함도 없이 그냥 낫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몸에 수술하는 거하고 같이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 몸심을 끼는 거, 염증의 진행 과정, 인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멘트를 좀 써봤습니다. 카네기가 얘기한 설득의 기술 두 번째를 보면 시각적인 비교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시각적인 자극이 약해서 동의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치과에 가볼 때 왜 치과마다 충치 개수를 다르게 얘기하냐 했을 때, 이걸 단답형으로 대답했을 때 환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사진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직접 진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구강 내 사진이 있으면 효과적이겠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진 상태를 기록을 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전송한다면 훨씬 더 잘 전달이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진료실 모니터의 바탕화면을 건강한 치주 파노라마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치주 상태를 설명할 때 이 건강한 사진을 이용해서 비교 설명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 자료를 만들어둬서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 자료를 열어서 설명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마우스로 그리면서 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충치가 깊어서 신경관과 가깝다는 거 설명할 때 사용하고, 또 썩은 부분 양이나 뼈가 내려가는 양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반절 뼈가 녹았어요, 3분의 2 녹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기억을 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뼈 폭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뼈 폭이 좁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치아가 이렇게 넘어진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경청은 의사소통의 시작이라고 하죠.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이럴 때 환자는 싫어요 있는데, 이 첫 번째를 보면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환자가 말하는 중에 중단시키는 경우를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말을 잘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의사들이 15초가 되지 않아서 환자의 얘기를 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성급하게 얼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리고 선입견. 사실 오래 임상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뻔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가 나올지 거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환자분의 얘기를 들어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경청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리액션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추임새나 감탄사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1, 2, 3 법칙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리액션을 하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다들 너무너무 강조해서 들었을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리액션, 세 번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을 그만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리액션의 중요성은 여기 유재석 씨가 비싼 이유에 대해서, 유재석 씨는 리액션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에서 이 청자, 듣는다는 이 청자는 귀, 눈, 마음으로, 이 세 가지, 귀로만 들어서도 안 되고 눈과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5회 동안 경청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